안녕하세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속도와 안전운전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간혹 영화에 자동차의 질주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한 자동차가 내달리는 모습이 나오는 영화의 장면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속도감을 즐기며 달리는 자동차의 모습을 보다 보면 간혹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상 도로에는 제한 속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는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도와 연관되는 정지거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속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 또 정지거리이기도 합니다. 우선 한 가지의 상황을 좀 가정해 볼 텐데요.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혹은 보행자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멈춰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텐데 그 판단을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브레이크를 밟게 될 겁니다.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통 반응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반응 시간에도 차량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반응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바로 공주거리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운전자들에게 1초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바로 공주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밟혀서 차량은 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차량이 완전히 멈춰서기까지 이동하는 거리, 바로 제동거리라고 부릅니다. 제동거리를 지나고 난 이후 차량은 완전히 멈춰서게 될 텐데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바로 정지거리 이후에서야 차량이 완전히 멈춰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지거리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길어지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정지거리, 평균적인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지거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정말 속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차량들의 제한 속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도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일반 도로에는 일반적인 차량들, 즉 자동차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통행을 하고 있고 또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같은 수단들도 모두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저속도 제한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달릴 수 없는 최고 속도 제한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일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는 최고 속도 시속 50km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과 구간 혹은 감옥 이외의 일반 도로 혹은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시속 60km까지도 제한 속도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면 시속 80km까지도 최고 속도의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도 살펴보실 텐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 혹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행자가 다니지 못하고 또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같은 수단들도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속도 제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일반적인 최저 속도와 최고 속도 화면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저 속도는 시속 30km, 최고 속도는 시속 90km로 제한 속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고속도로 역시 빠르게 달리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최저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최저 속도는 도로의 넓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속 50km 제한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고 속도의 경우에는 도로가 넓은가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편도 1차로 고속도로라면 시속 80km로 최고 속도 제한을 둘 수 있고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부터는 시속 100km까지도 최고 속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고시한 노선이나 구간의 경우에는 시속 120km까지도 지정이 가능한데요. 현재 한국에는 시속 120km 최고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종에 따라서 최고속도 제한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 혹은 일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상의 최고속도 제한이 일반 차량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같이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한 속도의 기준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항상 이 제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상 요건이 좋지 않거나 악천후 시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셔야 한다라는 법령도 존재하기 때문에 감속 기준 역시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즉 20%를 감속해서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만약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라면 20% 감속이 필요합니다. 즉 시속 100km의 최고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도로에서 만약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라면 최고속도의 제한 속도가 시속 80km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속도보다도 절반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다기보다는 폭우나 폭설, 안개가 많이 껴서 가시거리,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이거나 혹은 노면이 아예 얼어버렸거나 눈이 20mm 이상으로 쌓인 경우라면 최고 속도보다도 절반을 감속하셔서 운행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이 감속 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피해 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속 기준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안전운전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제한 속도에 대한 내용과 속도와 연관되는 정지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이 개념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두 가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공주거리는 반응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상태가 공주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반응 시간이 지연되거나 반응 속도를 늦추게 되는 상황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 비가 오는 날 운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운전자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동거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되지 않을 거고요. 2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응 시간이 지연되거나 반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주거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2번 보기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차량의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역시나 운전자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제동거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따라서 3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인데요. 운전자의 상태와 직결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공주거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과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동차 운전자는 폭우로 가시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도로교통법령상 최고속도의 괄호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괄호에 맞는 기준을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줄어드는 경우라면 최고속도보다도 절반 이상 감속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에 해당하는 100분의 50이 맞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을 골라주시면 정답 처리가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도로교통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속도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역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속 50km 이내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쉽게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반 도로는 최저 속도에 제한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는 매시 50km로 규정되어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최저 속도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고속도로는 도로의 넓이와 상관없이 최저 속도의 제한이 똑같다, 즉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는 제한하지만 최저 속도는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 속도의 제한,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일반 도로에서는 최저 속도와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속도의 제한이 없는 곳이 바로 일반 도로입니다. 따라서 3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차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나 승합자동차와는 속도가 다릅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번 보기 역시나 잘못된 표현이라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1번을 골라주신다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도로 상황을 사진으로 확인한 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표지판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고 속도의 제한이 시속 90km로 제한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노면에도 그 숫자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고속도로라고 문제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신 사진 속의 장소, 최고속도 90km 제한이 되어 있는 고속도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제한속도 90km 미만으로 주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고 속도의 제한이 시속 90km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번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될 거고요. 2번,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 속도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고 속도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미 최고 속도를 넘겼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은 안전한 운전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정답이 아닙니다. 3번, 안전표지의 제한 속도보다 법정 속도가 우선이므로 매시 100km로 주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로에 정해져 있는 속도는 시속 90km 제한이기 때문에 시속 90km 미만으로 주행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따라서 3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매시 100km의 속도로 신속히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한 속도를 넘겨서 주행하는 과속운전입니다. 따라서 4번도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5번, 전방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 실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는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정답이 될 텐데요. 1번과 5번 골라주신다면 정답 처리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우리 속도를 지켜서 주행하는 것,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내가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서 속도 제한보다도 더 과속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운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와 안전운전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